하얀색 속옷 착용 금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 금지 연애 금지 밤 10시 이후 귀가 금지 등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믿기 힘든 수많은 엄격한 규칙들을 견뎌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본 학교의 충격적인 금지 규칙 2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3번째, 여학생은 반드시 하얀 속옷을 착용해야 함. 일부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교복 안에 반드시 하얀색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 교사가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끈을 교복 칼라 위로 당겨 색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가사키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을 때 여교사가 들어와 속옷 색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여학생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흰 교복 셔츠 안에 속옷 색이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속옷 색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번째, 개인 취향에 따른 머리 모양 금지.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본 학교의 머리 규정은 그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며 머리를 기르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학생은 머리를 기를 수 있으나 앞머리가 눈썹을 덮어서는 안 되며 화려한 스타일로 묶는 것도 금지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포니테일이나 번 머리 올림 스타일로 묶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목이 드러나 남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짧은 머리 또한 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비논리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21번째, 염색이나 곱슬머리 금지.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이 머리를 염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가 표준으로 여겨지며, 자연 머리색이 검은색이 아닐 경우 검게 염색하거나 본래 머리색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머리카락에 약간 갈색기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강제로 검게 염색하도록 지시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곱슬머리를 가진 여학생은 학교의 순수한 관습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프리카계 일본 학생이 본래 곱슬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에게 고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70번째,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 금지.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식사를 해야 하며, 급식 메뉴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국, 생선 등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남기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카페에서 점심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학교에서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식사를 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 특유의 벤토 도시락 문화가 활발히 이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은 알록달록하고 창의적으로 꾸민 영양가 높은 집밥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번째, 장신구 액세서리 화장 금지. 학생들은 학교에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머리띠 등 어떤 장신구나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 없으며 귀걸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화려하게 꾸미거나 눈에 띄는 장신구를 착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학생들은 화장, 매니큐어, 다리, 제모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학교에 오는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이성의 관심을 끌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에게 화장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직장 여성들은 타인에 대한 예의로 출근 시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아이러니한 규정이지요. 18번째,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함.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들은 교사나 어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절하는 예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 학교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수업 전후로도 학생들은 단정한 자세로 일어나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해야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인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를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번째, 교복 착용 의무화. 일본의 교복 제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교육 문화의 일부분으로 일본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는 것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복은 일본 학생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대부분의 학교는 남녀 공통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합니다. 여학생은 줄무늬 치마, 남학생은 검은색 교복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여학생 교복 치마의 길이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일부러 치마를 접어 짧게 만들면 적발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이유는 교복을 통해 학교 내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6번째, 학교 내 연애 금지. 일본 영화 속 학원 로맨스는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연애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교 시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연애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성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교사에게 의심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아직 연애를 생각하기에는 이르다고 믿습니다. 연애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학생은 경고를 받고 부모에게 통보되어 추가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6번째, 절대 지각 금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반드시 등교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지각할 경우 일주일 동안 아침 청소 당번으로 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늦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시간 규율은 세대에 걸쳐 정시에 행동하는 습관을 깊이 새겨주었고 일본 학생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에 등교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수업이 끝난 뒤에도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합니다. 일본인들은 시간을 지키는 것을 집단과 개인 모두에 대한 존중으로 여기며 어릴 때부터 이를 생활 습관으로 배웁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거나 늦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시간 엄수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4번째, 교사가 결석해도 대체 교사 없음 자율 학습 실시. 일본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담당 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결석하더라도 대체 교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담임교사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지침에 따라 스스로 공부해야 하며 자율학습 시간에도 엄격한 규율이 유지됩니다. 학생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조용히 학습을 이어가며 이런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일본 학생들의 높은 규율 의식을 보여줍니다. 13번째, 교사가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금지. 어느 나라에서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흔한 징계 방법이지만 일본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교사들은 첫째는 귀신, 둘째는 악마, 셋째는 학생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인내와 침착함으로 수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사들은 수업 중에도 매우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학생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2번째, 수업 중 졸기 오히려 칭찬받는 일. 많은 나라에서는 수업 중에 졸거나 꾸벅꾸벅 조는 학생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만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이네무리 주미엔리라는 단어는 공공장소에서 잠깐 졸거나 깜빡 잠드는 행동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업 중 졸고 있는 학생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생들은 아침 활동, 방과 후 학원 숙제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 중 졸더라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성실한 학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째, 유급제도 없음. 많은 나라에서는 성적이 낮거나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이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는 유급 제도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며 졸업식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9월이나 10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반면 일본은 4월에 학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현상인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일치하며 학생들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의 학년은 총 3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름방학은 약 6주, 겨울방학은 2주 정도입니다. 10번째, 초등학생은 노란 모자를 착용하고 등교함. 일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등교 시 노란색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멀리서도 학생들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일본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혼자 등하교하기 때문에 이 모자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로 여겨집니다. 노란색은 주의와 경계를 상징하며 어린 학생들이 도로를 다닐 때 운전자나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비상알람 휘슬이 달린 열쇠고리도 소지하고 다니며 위험할 때 버튼을 누르면 큰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번째, 학교 청소는 학생들의 목. 일본 학교에서는 청소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이 직접 학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실, 복도, 화장실까지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학생들은 매일 약 30분 동안 청소 시간을 가지며 각 반마다 교실, 계단,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체육관 등 담당 구역이 배정됩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한 명의 학생이 교사를 불러 점검을 받으며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통해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8번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이 일상화되었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이나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금지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교사는 즉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경우 학생은 입구에서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둬서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아예 학생의 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이치현 가리아시에서는 밤 9시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7번째, 사교육이 매우 흔함. 일본에서 사교육이 활발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보충 수업, 심화, 학습 학원 등에 다니며 인생 전반의 중요한 시험들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이 6~8시간 정도 진행되며 학원 수업은 저녁이나 일요일 혹은 방학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일본 거리에서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급히 귀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 준비로 인해 학업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은 주쿠슈 학원에 다니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시험을 대비합니다. 주쿠 수업은 보통 주 3, 4회 열리며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가기 전 신발 벗기. 학교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입구에 개인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고 대신 우아바키 샹루키라는 흰색 실내화를 신습니다. 이 실내화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착용하며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야외 신발은 흙이나 먼지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내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각 신발에는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어 혼동을 방지하며 일본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일반 신발을 교내에서 신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통행금지 시간. 일본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밤 10시 통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마다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나 도쿄와 요코하마에서는 특히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밤 10시 이후 영화관이나 오락시설, 게임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고 늦은 시간의 외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4번째, 초등학교부터 의무 수영 수업.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수영은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자체 수영장이 있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거리 이상을 수영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름방학 동안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은 학생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학교에서는 수영모학국을 2명 보조기구를 제공하며 수영복은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일정 횟수의 수업을 마친 뒤에는 실력 평가가 이루어지며 교사는 미리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학생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3번째, 도덕 수업 의무 참여.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6세부터 15세까지의 모든 학생이 도덕 윤리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가치관, 그리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유치원 단계부터 아이들은 기본적인 예절과 생활 습관을 배우며 친구를 돕거나 교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윤리적 습관을 익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거나 학교에 가기 전 부모님께 인사하기, 식사 전 이타다키마스라고 말하기, 외출 전 허락받기, 귀가 후 타다이마라고 인사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고 돌보는 과제를 맡는데 여름방학 중에도 이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활동은 과학적 학습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과의 유대감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재난 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며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2번째, 동아리 활동 의무 참여. 많은 나라에서는 동아리 유지가 어려운 반면 일본에서는 동아리 문화가 매우 활발합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학교에는 동아리가 존재하며 모든 학생은 최소 한 개의 동아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원래 동아리는 학생들이 수업 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는 학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아리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며 참여가 강제되는 분위기입니다. 활동량 또한 매우 많아 수업 전후뿐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습이 이어지며 밤 10시나 11시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동아리에는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존재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이 권위가 남용되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1번째, 가정 과목 의무 이수.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정과 지하틴케 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목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며 요리, 식단, 계획, 장보기, 바느질, 나무 공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남녀 모두에게 가사 능력을 가르쳐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과 자신을 돌보는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예산을 세우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도 배워 실질적인 경제 감각을 기릅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내심, 세심함, 상황 판단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본 학교의 독특한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청소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며 다양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